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흑인 폭동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세계 증시 굉장히 불꽃 상승하는 흐름 보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실을 봤고요. 15% 손실을 넘어서는 하루였습니다. 처음으로 15%를 돌파하는 하루고, 아직까지 제가 얘기했던 2100포인트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오늘은 자제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저희 뭐 저번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갭상승 한 이후로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75% 상승 마감했네요. 자, 일단은 최근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130일 선을 그어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길래 이렇게 한번 그려 봤어요. 근데 아쉽게도 130일 선이 굉장히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곧버스 투자자들에게 아쉬움과 눈물을 선사한 하루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차트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로만 보지 크게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서 오늘 기사나 몇 개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핫 이슈 흑인 폭동 뭐 난리 났습니다. 뭐 매장 털고 뭐 다 털리고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영업도 잠깐 중단을 한 상태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제재가 아닌 흑인 폭동 때문에 다시 경제 재개가 되었다. 뭐 이런 재개를 멈춰버렸다. 뭐 이런 악재 가뿐하게 무시해줬죠. 가뿐하게 무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중국 때려잡듯이 뭐 한국 때려잡아야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끝까지 우리 한국을 거부하는 일본. 지금 아베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놀랐습니다. 아베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한국, 일본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서로 힘을 합치고 세계적으로 나아가 수출 강대국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 안타깝죠. 자, 그리고 리커창 총리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의 양극화에 얼마나 심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6억 명 정도, 14억 중에서 6억 명 정도가 17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대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빈곤층들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인정하고 더 개선시키겠다라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폭우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나라가 떠내려가니 아니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망한 영혼들이 그 울부짖는 거라면서 막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데 역시 가뿐하게 무시. 우리나라 정부 기업 가게 모두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얼마나 가겠나, 가뿐하게 무시. 집값 급락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집값 급락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이전에 이전에 집을 팔아야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6월 달을 넘기면 그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뭐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 뭐 라는 것 때문에 집값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뭐 일산 쪽은 원래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뭐 잠깐 오르긴 했었는데 뭐 재개발 뭐 이런 덩달아 이슈를 통해서 올랐지만 결국 실수요가 부족한 곳은 결국 하락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걸로 뭐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제 5월
5월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를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죠. 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큰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곧버스에 들어갔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상승만 하는 코스피를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실물 경기 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주가 상승의 흐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코스피가 2100이 올라가든 2200이 올라가든 버텼던 것이고, 이 유동성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버티면서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기다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다릴 거예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내일 손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7월달까지는 무조건 볼 거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곧버스도 손절할 생각은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릴 예정이고요. 제가 곧버스를 계속 팔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팔고 나서 증시가 급락하고 이 곧버스가 굉장히 오르는 이 꼴을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안 해서 못 번 거보다 제가 팔고 나서 급등했다라는 그 심리적인 괴로움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까지 못해도 7월 달까지는 기다린다 라는 의견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뭐 이 영상이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할 때만 영상을 찍기로 했었어요. 근데 영상을 찍은 이후부터 코스피가 떨어진 날이 없어서 영상을 계속 찍게 되네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영상을 찍어서 더 코스피가 올랐나 라는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한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슈거리들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큰 악재가 없고 큰 호재도 없고 단순히 트럼프의 그 중국 무역 제재나 뭐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가 굉장히 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증시가 급등하지 않았나라는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